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리드 리플리카스 앤 DB, 장고 DB 라우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한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는 장표를 하나 추가해봤어요. 저는 이제 HB 스미스라는 이제 스타트업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HB 스미스는 아마존의 공식 기술 파트너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 장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발표는 제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왜 RDS를 써야 되는지, RDS도 써도 좋지만 왜 오로라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라이터와 리드 리플리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 회사는 백단이 전부 다 파이썬 장고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고의 데이터베이스 라우터 기능을 썼을 때 이런 멀티 인스턴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버전 1부터 5까지 이렇게 계속 변경하는 그 이력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발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발표는 총 20분 정도 진행되고, 제가 발표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여기 임근택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 먼저 어떻게 보면은 여기 다 RDS 쓰고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백투 베이직을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RDS를 쓸까요? 사실은 아마존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EC2에다가 내가 직접 MySQL을 깔아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RDS나 오로라를 인스턴스를 띄워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다면 왜 RDS를 쓸까요? EC2에 직접 깔아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설명할 때 피자를 먹는 네 가지 방법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피자를 먹을 때 네 가지 방법이 있죠. 돈만 있으면 이제 가서 음식점 가서 피자를 이제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 아니면은 집에서 전화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써가지고 집으로 피자를 주문시켜가지고 먹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마트에 가서 냉동 피자를 사거나, 아니면 각종 식자료들을 사가지고 냉동 피자를 먹던지, 아니면 제가 직접 피자를 A to Z 직접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쓸 때는 과연 요거에 비유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음식점 피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에즈 서비스, 사스를 쓰는 형태고요. 배달 피자는 파스. 오늘 말씀드린 오로라와 RDS가 이 배달 피자 같은 파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냉동 피자,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서비스, 이아스, 아까 말씀드렸던 EC2에다가 직접 MySQL을 깔아서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홈 피자는 클라우드 안 쓰는 거죠. 그냥 IDC에다가 자기가 직접 물리 서버를 구축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RDS와 EC2에 직접 DB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아시겠는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EC2에 직접 DB를 설치했을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접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밑단에서 플랫폼도 관리해야 되고, 액세스, 그 계정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니터링도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RDS를 쓰게 되면은 이 많은 밑단들을 AWS가 알아서 대신 풀 매니지드 해줍니다. 즉, 저희는 이제 대부분의 밑단 작업들을 AWS에게 위임시키고, 저희는 좀 더 우리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로라는 왜 써야 될까요? RDS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오로라가 나왔을까요? 사실 오로라는 간단하게 그냥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오로라와 RDS를 비교하자면, RDS에 대비해서 오로라는 RDS를 에 있는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오픈 소스를 직접 아마존의 엔지니어들이 AWS 인프라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소스 코드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새로 만든 RD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존의 RDS보다 5배 정도 더 성능이 좋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S3로 데이터가 계속 백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들이, DBA들이 가장 열광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DB 데이터 스토리지가 알아서 스케일 아웃 됩니다. 즉, 이거는 DB를 운영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DB의 이제 디스크 공간이 모자라서 가끔씩 이제 디스크를 더 확장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대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의 DB 디스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한다는 얘기는 전체 서비스를 점검한다는 얘기죠. 근데 오로라 쓰게 되면은 알아서 다운타임 없이 자기가 알아서 16TB까지 알아서 확장해 준다는 아주 멋진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리드 리플리카. 리드 리플리카를 기존 RDS보다 훨씬 더 많은 15개를 지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밀리세컨드 단위로 데이터가 싱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RDS를 안 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예전에 RDS를 가지고 이제 그 리드 리플리카를 붙여가지고 서비스 트래픽을 보냈을 경우는 약간 이게 싱크가 좀 느려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로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싱크가 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용 트래픽을 이렇게 분산해서 처리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게 이제 라이터와 리드 리플리카의 관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RDS와 다르게 오로라에는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클러스터라는 것은 인스턴스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한 클러스터에는 한 개의 라이터와 그리고 여러 개의 리더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B에 접근하는 경로도 엔드포인트도 여러 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 타입은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입니다.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는 라이터 인스턴스에 바로 이제 트래픽을 보내는 방식으로 로드 밸런스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멀티 라이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클러스터에 무조건 한 개의 라이터만 존재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로 트래픽을 보낼 경우는 라이터 인스턴스로 바로 꽂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리더 엔드포인트입니다. 리더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내에 여러 개의 리드 리플리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리플리카들 간에 이제 트래픽을 이제 분산을 해서 보내주는 어떻게 보면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하는 엔드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커스텀 엔드포인트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스턴스 엔드포인트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RDS 쓸 때 RDS 인스턴스 엔드포인트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클러스 내에 특정 인스턴스에 저희가 직접 접근해서 라이터나 리더 1이나 제로에 직접 저희가 접근을 하고 싶다 할 때 해당 인스턴스에 엔드포인트 접근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클러스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축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심플한 구성입니다. 클러스터 내에 라이터 하나만 있는 구성인데요. 실제로 오로라는 클러스터 내 라이터 인스턴스 한 개만 있어도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은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와 리더 엔드포인트가 둘 다 라이터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한 개의 라이터와 한 개의 리더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는 라이터를 가리키고 있고 리더 엔드포인트는 리드 리플리카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맞서 보였던 형태인 한 개의 라이터와 복수 개의 리더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장고의 데이터베이스 라우터입니다. 혹시 아마 여기 아직 장고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최대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엔드포인트들 보면은 이제 엔드포인트 밑에 라이터 한 개 있고 뭐 리더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소가 정말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싶을 때 약간 팁이거든요. 이제 맥OS에서 보시면 DNS 이제 캐시를 이제 플러시한 다음에 다시 핑을 이제 때려보면은 IP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통해서 진짜로 IP 주소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아까 제일 심플한 구성을 해서 한번 보시면은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로 핑을 때렸을 때랑 리더 엔드포인트로 핑을 때렸을 때 두 개가 아주 동일한 IP 주소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리더를 이제 더 늘리고 활용한 거죠. 그래서 리더를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와 리더 엔드포인트 주소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고는 이제 모던 웹 프레임워크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API 서버나 웹 서버에 바로 붙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두 개의 어떻게 보면 DB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세팅에다가 디폴트라는 이름으로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물리고 리플리카라는 이름으로 리더 엔드포인트를 물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장고를 아시는 분들한테 위해서 설명해 드린 건데 장고의 수많은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중에서 DB의 이름이 디폴트로 되어 있을 거라 가정하고 로직 짜여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엘리어스라서 아무 이름을 바꿔도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이제 디폴트 이름은 그냥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에 붙이는 디폴트 이름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요 리플리카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세컨드 DB라든지 뭐 슬래브라든지 이런 다른 표현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리플리카 하나 추가됐고 이제 리드 리플리카를 한번 사용해보자 해서 라우터 룰을 한번 이제 고쳐봤습니다. 라우터 룰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DB4 리드가 있고 DB4 라이트가 있습니다. 뭐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첫 번째 거는 이제 읽기 트래픽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라이트 쓰기 트래픽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를 하는 건데요. 되게 단순하죠. 처음에는 되게 심플하게 제작했어요. 그래서 리드 읽기 쿼리가 왔을 때 그건 이제 리플리카로 보내고, 그러니까 리더 엔드 포인트죠. 그리고 라이트 쓰기 요청이 왔을 때는 이건 클러스터 엔드 포인트로 보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동작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버전 1에 문제가 있는데요. 몇 가지 예외적인 서비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의 트래픽은 셀렉트 쿼리입니다. 읽기 쿼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요. 라이트 쿼리보다는 읽기 쿼리가 많은데 지금 이 구성을 보시면은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는 라이터로만 향하게 되어 있고 리더 엔드포인트는 리더로만 향하게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트래픽을 차지하는 이제 셀렉트 쿼리를 다 이제 리더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터 인스턴스도 사실은 읽기가 가능한 DB인데 너무 좀 약간 비효율적이다. 셀렉트 읽기 쿼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버전 2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버전 1을 버전 2로 오른쪽에 버전 2로 바꿨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DB4 리드할 때 쿼리를 랜덤 초이스로 해가지고 디폴트 아니면 리플리카를 이제 랜덤하게 초이스해서 분산하는 형태로 이제 서버단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트래픽도 이제 정말 이제 셀렉트 쿼리가 50%로 분산되겠지 하고서 좋아했는데 역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트랜잭션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요거에 이런 구성을 했을 때 트랜잭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락을 리더에 잡고 난 다음에 라이터에다 뭔가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있으면은 오로라가 알아서 라이터의 변경 사항을 리더에 이제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리더의 데이터베이스에 락이 열렸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겠죠. 락킹 때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심각해지면은 오로라는 인스턴스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페일오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락을 이번에 라이터 쪽에 발생하고 라이터에 뭔가 변경을 했는데 트랜잭션을 계속 길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다 안 끝났는데 로직상에서 뭔가 중간에 변경된 값을 읽고 싶은데 그 읽고 싶은 쿼리가 리더로 가면은 아직 라이터에 변경된 내용들이 트랜잭션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리더에 싱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의 그 안에서 데이터 일관성에 깨지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거 찾기가 굉장히 이거 문제 발생했을 때 원인이 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락을 해결하겠다 싶어서 왼쪽에 버전 2를 해결한 오른쪽 버전 3가 나왔습니다. 버전 3는 이제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문제를 찾는 건 어려운데 해결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무조건 락킹은 디폴트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로만 락킹을 잡고 리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커스텀이 아니라 디폴트 DB에 대해서 어떠한 락이라도 하나라도 설정되어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읽기 요청도 무조건 디폴트로 보낸다. 이렇게 처리한 식으로 바꿨더니 이제 거의 문제없이 동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뭐 서비스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다 해결했구나 하지만 역시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엔지니어야 하는 삶이죠. 리더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저희가 DB 스루풋을 늘리기 위해서 리더를 더 추가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우리가 장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단에서 이미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와 리더 엔드포인트로 절반씩 트래픽을 보내고 그 안에서 오로라가 또 다시 절반씩 나눠서 보내기 때문에 실제 인스턴스들이 받는 부하 로드 밸런싱이 50, 25, 25라고 이렇게 비대칭으로 뿌려지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도 이제 못 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3분의 1씩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해서 방법을 했는데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식하지만 꽁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랜덤 초이스하는 배열에다가 리플리카라는 문장을 리더가 개수만큼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장고 어플리케이션도 1대2로 분산이 되고 그 안에 다시 또 이제 분산이 되니까 정확하게 n등분을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할 때 여기까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면 끝나겠지 하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역시 여러분도 이제 이런 데 발표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뭐 새로운 거 내가 모르고 있던 게 있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없나 이렇게 확인해 보는데 역시 제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AWS 엔지니어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커스텀 엔드포인트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기능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걸 몰랐어요. 이 발표 준비하기 전까지. 이 발표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 조만간 저희 서비스에도 적용할 건데 보시면 이제 옛날에는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와 리더 엔드포인트만 존재했지만 이제 커스텀 엔드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내가 원하는 인스턴스를 딱딱딱 집어서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커스텀 엔드포인트 제로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와 리더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낼 수 있고 아니면 커스텀 엔드포인트 1 같이 라이터와 리더 1만 이제 묶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즉 버전 4에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리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가 계속 뭔가 추가하는 그런 소스 코드를 고쳐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커스텀이라고 이게 선언하고 하면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만들고 보니까 어젯밤에 새벽에 보니까 이거 랜덤 초이스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리턴 커스텀하면 되는데 약간 코드가 좀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더 최적화해서 저희 서비스에 곧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결론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먼저 설명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HB 스미스라는 서비스는 그 웹사이트나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기능들을 테스트를 이제 많이 하실 텐데요. 이제 그런 테스트를 기존에 사람이 이제 일일이 뭐 한번 눌러보고 입력하고 로그인해보고 파일 올려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는 그걸 대신해주는 QA 봇을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에 이 멀티 데이터베이스를 지원을 이제 한번 반영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왼쪽은 셀렉트 쿼리만 갖고 스루풋을 확인한 거고 오른쪽은 전체 CRUD 쿼리를 전부 다 봤을 때입니다. 왼쪽 보시다시피 리더와 라이터 간에 거의 1대1로 트래픽이 분산된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실제로 라이터 쓰기 트래픽 같은 경우는 라이터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리더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잘 고르게 분포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단점과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아까 잠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마다 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디폴트가 꼭 이름이 디폴트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제약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멀티 데이터베이스에 아예 그 대비가 안 된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OS2 라이브러리인데 이걸 쓰게 되면은 얘 트래픽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읽기 트래픽도 다 그냥 디폴트로 보내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꽤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락 관련돼서 트랜잭션에서 뭐 트랜잭션 안에서 데이터 일관성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 추적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버 어플리케이션 작성하신 분이 이제 멀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트랜잭션 할 때 조심스럽게 이제 작성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장점입니다. 뭐 단점만 있었으면 안 했겠죠. 장점은 무엇보다도 더 이상 스케일업을 웬만하면 안 해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디스크 공간도 아래에서 늘려준다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스루풋을 올리고 싶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가장 간단한 게 뭐 사양을 올리는 거죠. X라지면 X2라지, X2라지면 X4라지로 이렇게 올리는 건데 저희는 이제 멀티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X라지에서 X2라지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X라지에서 X라지만 더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셀렉트 쿼리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셀렉트 쿼리의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트래픽을 전체적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오로라가 곧 이제 멀티 라이터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모든 쿼리 트래픽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산해 처리가 되면 저희가 이제 매번 뭔가 프로모션 같은 것 때문에 잠깐 이벤트성으로 DB 스루풋을 확 올려야 될 때 스케일 업했다가 스케일 다운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스케일 아웃했다가 인하는 형태로 이렇게 뭔가 좀 더 플렉서블하게 DB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 발표를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모티베이션이 됐던 게 저희가 리드 리플리카를 붙여놨는데 평상시에 페일 오버 대비로 그냥 떼어놓고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깝고. 그래서 이 리드 리플리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이었고 저희는 실제로 요거 적용하고 나서 DB 티어 전체 한 단계 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옛날보다 스루풋은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발표 들으신 분들이 한번 자기 물론 장고가 아닌 뭐 다른 프레임워크를 쓰신 분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쓰고 있는 프레임워크 이런 멀티 데이터베이스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이어서 임근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높은 가용성과 성능 향상을 위한 엘라스틱 캐시를 발표하게 된 임근택이라고 합니다. 예,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샌드버드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표 전에 잠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채팅 메시징 서비스를 SDK와 API를 제공해 줌으로써 개발자들이 손쉽게 채팅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작년에 170억 투자를 받고 이번 연도에 600억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저희들의 미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점점 더 안정적이고 빠른 채팅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채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샌드보드에서 어떻게 레디스를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와 하이 어베일리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분 분투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R5, M5를 사용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먼저 저희들이 레디스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레디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처음에 사용 목적은 RDS 부하를 줄이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레이턴시를 줄이기, 그 다음에 레인 이민용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초기에는 저희가 비용이 많이 없어서 이슈2에다가 레디스를 직접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였어요. 이제 뭐 이슈2 띄우고 레디스 설치하고 뭐 사용하면 되겠지 손쉽게 생각하고 하였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저희 아키텍처가 리드 캐시로 구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간략하게 이걸 설명드리자면은 캐시에서 한번 데이터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 바로 리턴하고 없으면 RDS에서 가서 데이터를 읽은 뒤에 캐시에다 넣고 그 다음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많이 변하는 데이터라면은 오히려 성능 향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데이터라면은 캐시에 있다는 전제하에 빠르게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레이턴시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RDS를 가지 않기 때문에 RDS CPU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성능 향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레디스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레디스가 장애가 났을 때 효과입니다. 이제 RDS CPU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레이턴시도 증가하고 레인 리밋도 안 되니까 잠을 많이 못 자게 되죠. 예, 이게 EC2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다 놔둬서 EC2 다시 띄워야 되고 레디스 왜 문제 났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장애 시간도 더 길어지게 되었고 저희들의 잠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레디스가 터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문제였습니다. 이제 EC2가 시스템 페일러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었고 두 번째로는 아웃 오브 메모리였는데요. 이 레디스는 스냅샷을 띄기 위해 전체 메모리에 50% 정도 여유를 둬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게 되면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면서 레디스가 죽게 되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가장 많이 봤던 건 아웃 오브 메모리였고 이 때문에 엘라스틱 캐시로 넘어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엘라스틱 캐시는 레디스도 지원하고 성능도 좋고 일단 가장 좋은 건 풀리 매니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가 나더라도 이제 잠을 더 잘 수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RDS 부하도 줄이고 레이턴시도 줄이고 레인밈도 가능하고 두 가지 더 좋은 걸 얻게 됐는데 높은 가용성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를 통한 모니터링을 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저희가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엘라스틱 캐시로 EC2 레디스를 교체하였고 마지막 그 중간 단계로는 스케일러빌리티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서비스가 계속 커짐에 따라서 캐시할 건 많아지는데 캐시를 계속 하니까 엘라스틱 캐시가 죽어가고 엘라스틱 캐시가 죽어가니까 저도 죽어가는 현상이 발생되었는데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스케일업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는 스케일아웃을 하려고 했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리드 리플리카를 더 많이 사용하기, 두 번째 레디스 클러스터 모드를 사용하기였는데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를 많이 하는 워크로드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솔루션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백단이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데 파이썬 생태계에서는 지금 메인스트림인 레디스파이가 클러스터 모드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클러스터 모드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모험이 든다는 생각하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샤딩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샤딩을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이제 레디스 노드 개수를 미리 지정한 뒤에 해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캐시를 하고 싶은 데이터의 고유 번호를 지정하고 저희는 대부분 PK를 사용했고요. 캐시를 하기 전에 고유 번호와 조합하여서 테이블마다 PK는 같을 수 있으니까 유니크 키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해시 펑션을 사용해 해시 값을 가져오고 해당 해시 값에 매핑된 레디스 노드에서 정보를 넣고 빼고 하는 형식으로 매뉴얼리 샤딩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간편하게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이렇게 매뉴얼리 샤딩을 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슈퍼노드 문제였습니다. 특정 노드에게 부하가 몰리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가용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리더 노드가 죽었을 때 복구 시간이 느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슈퍼 노드 이슈가 발생되는 이유는 공통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정보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 엘라스틱 캐시 노드에 부하가 몰리는 현상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해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저희가 공통으로 자주 사용되는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메모리에 짧은 기간 동안 로컬리 캐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이제 캐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주 변하지 않는다는 데이터고, 이제 그거를 어플리케이션 메모리에 로컬리 다시 캐시를 하는 걸로 슈퍼노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캐시를 하였고요. 저희는 한 3초간 이제 로컬리 캐시를 했는데도 이제 슈퍼노드 현상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용성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마스터 노드가 죽었을 때는 AWS에서 마스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가 죽었을 때 리드 리플리카로 페일오버가 되고, 저희는 한 엔드포인트만 바라보고 있으면 알아서 AWS에서 자체적으로 라우팅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애 시간이 이제 AWS가 페일오버 하는 시간 동안 장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리드 리플리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나 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지원해주지 않고 인스턴스 엔드포인트만 제공해주기 때문에 리더 노드가 죽었을 때는 저희 그 리더 노드가 실제로 복구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장애가 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이 레디스 노드가 실제로 헬스한지 아닌지 판단하여서 뭐 가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파이썬 생태계에서는 레디스 노드의 헬스를 액티브하게 체크해주는 기능이 없었고, 저희들의 대안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자체적으로 구현을 하거나 혹은 대안을 찾는 거였는데, 자체적으로 구현하기에는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들고 버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로 대안을 찾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안을 찾던 도중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HA 프록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HA 프록시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가 같습니다. 이제 메인테인이 잘 되었고, 액티브하게 헬스 체킹을 해서 노드의 헬스 상태를 알 수 있었고, 세 번째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컨피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HA 프록시 컨피규레이션인데요. 실제로 리드 리플리카에 한해서 1초간 헬스 체크를 한 뒤 헬스 체크를 계속해서 실행을 하고, 만약에 헬스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에서 HA 프록시한테 물어봤을 때 넌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하게 마스터 엔트리, 프라이머리 엔트리 포인트를 보면서 다이렉트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리드 리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HA 프록시를 거치고 그 다음에 HA 프록시에서 실제로 헬스 하면은 라우팅을 해주고, 안 하면은 바로 리턴을 해주는 형식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HA 프록시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교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희 엔지니어 중 한 분이 블로그에 굉장히 잘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리더 리플리카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HA 프록시를 거쳐서 리드 리플리카에 가게 되고, 만약에 리드 리플리카가 헬스하지 않은 경우에는 HA 프록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라우팅을 안 하고 넌을 리턴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또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리드 캐시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캐시에 없으면 바로 RDS로 폴백을 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 레디스가 안 되더라도 그 레이턴시는 잠깐 증가하고 RDS CPU가 잠깐 동안은 증가하겠지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HA 프록시를 어떻게 쓸까가 고민이었는데요.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HA 프록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이드카 패턴으로 로컬리하게 HA 프록시 프로세스를 띄워서 거기를 바라보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결국에 사이드카 패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관리하기가 편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면은 EC2, VPC 등 따로 구성을 해야 되고, 또 그 클러스터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따로 구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버든이 너무 심할 것 같다는 예상하에 이제 사이드카 패턴을 선택했고요. 또 만약에 HA 프록시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를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카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사이드카 패턴을 사용했을 때 HA 프록시가 먹는 CPU는 정말로 낮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HA 프록시가 죽는 경우는 현재까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R5, M5에 관련돼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AWS가 발표한 새로운 인스턴스 타입이죠. 이제 발표했을 때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지 않으니까 한번 자체적으로 로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로드 테스터로 실제로 로드를 부하를 많이 줬을 때 성능이 좋아서 실제로 프로덕션까지에도 적용을 해봤는데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CPU가 반토막 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성능이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단순히 R5 인스턴스 타입만 바꿨는데도 CPU를 반토막 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만약에 엘라스틱 캐시를 사용하실 예정이시거나 혹은 사용하고 계신데 CPU를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스케일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인스턴스 타입을 바꾸실 예정이시라면은 R5, M5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샌드보드에서 지금 구인 구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용량 트래픽이나 혹은 채팅 메시지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엑스포에서 부스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